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지금 뉴욕 여행 중인데요. 이렇게 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뉴욕 왔으니까 저도 좀 핫하게 꾸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 말고 이렇게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오늘은 좀 스모키한 진한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같이 시작해볼게요. 시작!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제가 조식을 먹고 왔는데 양치를 해서 입가가 지금 건조해요. 입가에만 크림을 바를게요. 스킨케어는 조식 먹기 전에 했었어요. 선크림은 스킨 전사. 촉촉하고 가볍고 안 밀리고 여기 햇빛이 진짜 너무 뜨겁거든요? 물론 저는 선캡을 쓰긴 하지만 실내에서도 창문으로 자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선캡을 벗기 때문에 자외선을 완전히 완벽 차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기자차를 싹 바른 다음에 이 유기자차로도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한 번 더 바를 건데 같은 제품을 또 바르면 엄청 미끌거리고 다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형을 발라야 돼요. 이번에는 조선미녀의 틴티드 선세럼. 이거는 커버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LN 100번. 그래서 이번에는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을 또 바르는 거죠. 화장 귀찮을 때는 이것만 발라도 좋아요. 커버력이 살짝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퍼프가 되게 귀엽죠. 미니 쿠션을 가지고 왔더니 퍼프가 되게 작아. 컬러를 120번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밝은 걸 가져왔어요. 잘못 가져왔어. 여러분 햇빛 진짜 심할 때는 오히려 화장을 하는 게 나아요. 화장 안 하면 금방 선크림이 지워지거든요. 유분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차곡차곡 피부를 커버해주면 잘 안 타요. 그래서 저는 햇빛 심할 때 야외 활동하면 오히려 화장을 꼭 해요. 피부 화장만이라도 자외선을 아주 완벽 방어할 수 있어요. 파우더까지 하면은 그냥 선크림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덜 지워져서 잘 안 타요. 이것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품이 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를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계속 레이어해요. 코는 그냥 남은 양만, 안 그러면 금방 떠버려가지고 이렇게 한 겹 딱 발라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쿠션을 바르는 거죠. 쿠션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네요. SPF 40 뿔뿔 21C 란제리 컬러. 진짜 얇게만 발라요. 쿠션은 두껍게 바르면 너무 답답해 피부가. 여기 날씨가 되게 지금 뜨겁거든요. 30도가 넘어요. 32도 34도 되게 뜨거워서 두껍게 바를 수가 없어서 진짜 얇게만. 베이스 제품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쿠션을 바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 있으니까 쿠션 바르는 양이 확 줄어요. 그래서 더 얇게 바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외선에 집착을 하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흑자가 너무 많은 피부여서 아주 적은 자외선을 받아도 바로바로 피부가 반응을 합니다. 바로 흑자가 올라와요. 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너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에는 안 발라요. 코에는 컨실러만 바를 거예요. 왜냐면 코에 베이스 크림, 쿠션, 컨실러까지 다 발라버리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코는 정말 얇기 때문에 많이 바르면 진짜 금방 뜨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크서클 코 피에서 바르고 있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분은 컨실러만 딱 바를 거예요. 그래야 뜨질 않아요. 앞볼만 쿠션 한 겹 더 발라야겠다. 너무 조금 발랐더니 저는 뉴욕을 남편과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 뉴욕을 왔어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잖아요. 대도시에 와서 세상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컨실러는 다이소에서 산 드롭비 01 클리어 베이지. 여기에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요. 아주 좋아. SPF 30 뿔뿔. 가격도 저렴한데 자외선 차단까지 있어. 너무 좋아요. 저는 여행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해요.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여행에 다닐 때마다 견문이 넓어지는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해서 꼭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을 배우자 이런 생각을 남편과 항상 해요. 코에 얇게 깔아줄게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자주 다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깔끔 떠는 게 좀 과하거든요. 좀 심각해요. 깔끔 떠는 게. 저 진짜 예민하거든요.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깔끔 떨고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어서 사실 여행을 오면 진짜 힘들어요. 제 집이 아니면 잘 못 자고 제가 직접 청소하지 않은 욕실을 사용하는 걸 진짜 힘들어해요. 그냥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은 공간에서 며칠 지내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아니 뭐 어때 이러고 그냥 지내고 싶은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잘 안 됐거든요. 성인 돼서 더 심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여행을 오면 사실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막상 여행을 하면 너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도 내 집에서 자고 씻고 생활하고 싶어요.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집에서만 살 순 없잖아요. 집에서 세상을 어떻게 배워. 그래서 그냥 조금 힘들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이런 성향?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이렇게 저는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 치고 잘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 컨실러로 커버했고 이번엔 퍼플을 접어서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원래 브러쉬로 하는데 집이 아니니까 귀찮아서 퍼플로 해요. 근데 코는 퍼프로 하면 너무 불편해서 주변까지 다 묻어버리니까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이게 딱 크기가 좋아요. 눈 밑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발라도 사이즈가 딱 맞아서 편해요. 애교살도 너무 어두우니까 한번 지나가요. 다음에 얼굴에서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되게 파랗잖아요. 이거는 피치 컬러로 가릴게요. 이렇게 피치 컬러예요. 이번 뉴욕은 10일 동안 있어요. 꽤 시간을 냈거든요. 10일 동안 뉴욕을 재밌게 경험해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눈밑고랑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이게 밝은 컬러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왔어요. 홀리카홀리카 크림 아이보리. 되게 밝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덜어가지고 깨끗하게 쓰려고 브러쉬로 직접 안 묻혀요. 이렇게 덜어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컨실러 브러쉬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넓은 부위 커버하고 세필 브러쉬로는 눈밑고랑이랑 잡티 커버하면 딱 좋아요. 근데 양쪽으로 돼 있으면 뚜껑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브러쉬통을 가져왔는데 꽂을 때 이 브러쉬가 닿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퍼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쓰면 되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필 브러쉬만 사용 중이에요. 밝은 컬러를 이렇게 붙여요. 이런 모양으로 필리밀리에서도 파는 거예요. 그것도 샀어요. 비교해보려고. 일단 다이소 브러쉬는 합격. 이 세필 브러쉬가 아주 좋아요. 요거는 그냥 그래요. 세필 브러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딱 눈밑고랑을 가리는 거죠. 이게 사진에서 너무 잘 보여요. 순식간에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퍼프로 톡톡톡톡톡 살살 톡톡톡톡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그다음에 잡티 커버는 아까 썼던 클리어 베이지 컬러 세필 브러쉬 붙여서 여행 때는 커버 대충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커버를 하면 좋은 점이 이 컨실러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기미, 흑자 이런 거를 커버하니까 여기가 또 자외선 차단이 확실히 돼서 너무 좋아요. 이게 더 안 짙어지니까. 컨실러는 아주 효자템이에요. 효자템. 커버를 다 했고 목 톤업. 요즘에는 톤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외선이 심할 때는 이 톤업 크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니스프리의 톤업 노세범 선크림 핑크를 가져왔는데 이게 노세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해져서 목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 톤업용으로 너무너무 추천해요. 매트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얼굴에 바르기도 너무 좋은데 저는 목에 진짜 잘 발라요. 그리고 이게 베이지도 있고 보라색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피부톤에 맞춰서 3개 다 써요. 저는 그냥 톤업만 원하면 이 핑크로도 충분해요. 커버력이 있는 거, 쿠션 이런 거는 옷에 엄청 잘 묻어나오거든요. 이거 아까 발랐던 커버력이 있는 선크림이랑 쿠션 목에 절대 안 발라요. 이렇게 매트한 톤업 크림들이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목이 잘 안 타요. 그리고 지워졌을 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에 톤업 크림 바르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톤업 싫다 그러면은 매트한 선크림 추천해드려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메이크업 크림 제품인데 제가 오늘도 가져왔거든요. 몸에 바르려고. 진짜 매트해져서 목에 바르기 진짜 좋습니다. 귀도 타거든요. 귀도 살짝 남은 양으로 발라요. 제가 한국에서는 양산 쓰고 선캡 쓰고 이렇게 하는데 뉴욕에서는 아무도 양산을 쓰지 않아서 좀 튀니까 양산을 안 쓰거든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귀랑 목이 다 노출돼서 꼼꼼하게 발라요. 두피는 어떻게 하냐?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피도 자외선 받으면 탈모도 생기고 엄청 안 좋잖아요. 그리고 퍼프 이렇게 쿠션 덜어내고 블러셔. 오늘 좀 모브 그레이 컬러를 쓸 거예요. 머루 찰떡. 뉴욕에 왔으니까 쿨하게, 힙하게, 핫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또 블러셔는 약간 러블리한 거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쿨한 세미스모키에 모브 또는 핑크 블러셔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믹스 매치. 이번 뉴욕에서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나라 무드에 맞게 연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총 10일 동안 여행을 하니까 10일 내내 화장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오늘 화장하고 또 며칠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디테일 따윈 없어. 너무 힘들어. 여행에서는 그냥 사진만 잘 나오면 되니까 디테일은 아예 없어. 그리고 파우더. 여기 파우더 필수예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파우더 꼭 해야 돼. 그리고 저는 브러쉬는 통에 담아왔거든요. 원래는 브랜든 파우치에 이렇게 브러쉬 넣는 칸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대 위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이 브러쉬 통에 담아왔어요. 이거는 피카소 콜레지오니에서 하는 건데 너무너무 좋아요. 브러쉬는 거의 대부분 태그 제품을 들고 왔거든요. 태그에서 전 제품을 다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그 제품이 많아서 들고 왔고, 그리고 단위들 생각했을 때 여행용 브러쉬로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일단 저렴해서 여행용으로 좋아요. 여행용으로 너무 비싼 거 들고 오면 잃어버리면 어떡해. 무난템으로 최고. 가성비템. 너무너무 더우니까 파우더는 꼭 해야 돼요. 어바웃톤 쿨 페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피부톤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진짜 대충 할 거예요. 중심부 위주로만 했고요. 다음에 외곽 쉐딩 꼭 해야 돼요. 제가 원래는 여행 와서는 이 외곽에 쉐딩하는 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더울 때는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매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파우더로 막 매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더 예뻐 보이면 좋으니까 파우더에 쉐딩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쉐딩과 파우더를 한 번에. 그러면 얼굴도 더 입체감 생기면서 매트해지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 여행의 필수. 머리카락도 안 달라붙고 뽀송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비추. 땀 많이 나면 그 쭈루룩 흘렀을 때 지워진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좋아요. 그냥 선크림만 바르시고 외곽 쪽은 땀 나면 그냥 닦고 다시 선쿠션 이렇게 덧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쿠션 덧바르는 게 나아요. 메이크업을 딥하게 할 때는 얼굴에 음영감이 있어야 더 잘 어울려요. 얼굴에 여백감이 너무 많으면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가득가득 넣는 거예요. 외곽 쪽을 샥 음영으로 감싸줘야 돼요. 브러쉬 여러 개 쓸 수 없으니까 여행 와서는 이렇게 파우더 한 걸로 그대로 쉐딩까지 하는 거죠. 쉐딩하면서 커버가 좀 지워졌지만 일단은 무시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마지막에 수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엔 쉐딩만 사용해서 코 쉐딩. 그 태그 제품에는 이렇게 코 쉐딩하기 좋은 총알 브러쉬가 없더라고요.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작은 다이소 브러쉬를 제가 또 추가로 샀어요. 팔레트 17 제품. 이게 크기가 딱 좋아요. 힘이 없어서 발색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코 쉐딩도 확실해야 돼. 그래야 눈에 음영감 많이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거든요. 메이크업 좀 진하게 한다 할 때 쉐딩이 중요합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지는 만큼 쉐딩도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이 쉐딩이 모던 컬러거든요. 잿빛이 조금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미간 쪽에 가득하게 넣고 그 다음에 태그에 앵글드 쉐딩 브러쉬 세워가지고 세우면 얇게 나오거든요. 물론 코끝을 얇게 잡을게요. 제 오늘 터치가 되게 거칠지 않나요? 지금 대충 하고 있어요. 사진만 잘 나오면 되니까. 여행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얼굴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요. 눈 밑이 너무 번들거려서 이러면 또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도 살짝 파우더 할게요.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주름이 껴서 살짝. 눈썹은 제일 부피 차지 안 하는 페리페라를 들고 왔어요. 아치형으로 산에 만들어서 얇고 높게 그릴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데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조금 얇은 모양을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되게 짧아서 눈썹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얼굴이 더 짧아 보여서 얇은 디자인을 좋아해요. 너무 대충 그렸다. 괜찮아. 그리고 섀도우는 짜잔! 삐아의 쿨 그레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걸 보자마자 이거야. 이게 딱 제가 원하던 컬러였어요. 이런 붉은기지 아예 쫙 빠진 잿빛의 세미 스모키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쿨해 보여. 이 밝은 컬러. 쓱쓱.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또 가져온 게 있다고 이게 아니야. 이런 리퀴드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렴이 느낌을 생각하면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 거기도 컬러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먼저 깔아서 음영을 줄 거예요. 이거를 해도 전에 먼저 깔아야 돼. 이런 제품들은 좀 더 얇게 바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음영감 가득 넣고 싶을 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리퀴드 제품. 이쪽에서는 두드려야 돼. 안 그러면 베이스랑 뭉칠 수 있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랑. 눈두덩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 위로는 톡톡톡톡. 그렇게 해야 위쪽은 연하게 발려서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뉴욕에 왔으니까 조금 과감하게 해보자고. 언더는 안 바르고 그냥 위에만 할 거예요. 언더는 섀도우로도 발색이 충분해서. 이렇게 깔아줬으니까 베이스 안 발라도 돼요. 아까 코 쉐딩한 브러쉬 있잖아요. 음영 묻혀서 뒷부분
이때는 살살, 안 그러면 진짜 얼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 중앙은 비워두고 앞과 뒤를 더 깊숙하게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 눈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앞쪽으로 이렇게 좀 파줄게요.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살살. 색감 너무 예쁘다. 제가 원했던 컬러들. 위쪽은 더 힘을 빼서 그냥 살살살살 문질러요. 경계만 사라지게. 여기 펄이 있거든요. 한번 보자. 예쁘네. 이 펄은 가장 아래쪽에 발라요. 아래쪽에 남은 양으로 위로 올리기. 오, 예뻐. 요즘 메이크업을 너무 연하게만 해서 약간 질렸었거든요. 음영 가득가득 넣으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좋다. 근데 확실히 눈이 좀 피로하긴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는데 저녁 되니까 눈이 좀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저녁 약속 있을 때만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태그에 아이라이너 브러쉬 제일 진한 컬러를 붙여서 가루 날림이 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한 컬러는 휴지에 몇 번 찍어주면은 가루 날림이 없어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쫙 그려줄게요.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 되게 좋아요. 엄청 납작해서 그리기 편해요. 그리고 눈꼬리는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다음에 또 묻혀서 언더에 속눈썹 쪽 있잖아요. 이쪽에 발라요. 속눈썹 쪽에만 얇게. 너무 두껍게 밑에까지 다 칠해버리면 그냥 번진 눈 같거든요. 이렇게 밑에 묻으면 안 돼요. 여기는 닦아버리고 속눈썹 쪽에만 여기까지 칠하고 이 뒷부분은 그냥 일자로 빠지면 눈이 더 트여 보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데 이렇게 넓게 칠해요. 일자로 칠할 때. 근데 여러분 그 매직 실러 있잖아요. 그 제품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 한다 그러면 그거 꼭 해주세요. 눈화장 다 하고 눈 주변에 그거 싹 발라야 돼. 제가 그거 안 가지고 왔더니 이틀 동안 저녁에 팬더였어요. 다 번져가지고 남편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그랬거든요.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꼭 그거 발라주세요.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은 번지기 쉬우니까 매직 실러 꼭 해주세요. 쭉 칠하고 옆으로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눈이 답답해지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쭉 눈 모양대로 칠해버리면 진짜 막혀 보이고 답답해져요. 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야 눈이 칙 트여 보입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거는 이렇게 차콜 브라운 컬러. 지속력이 괜찮아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딱 그려줄게요. 이런 통알 브러쉬 이거 두 개를 섞어보자. 연한 컬러들로 이제 눈 밑에 약간 퍼트려요. 이렇게 선만 그리면 밑으로 확장이 안 되니까 더 밑으로 확장되라고 약간 퍼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일단 속눈썹 쪽은 쭉 얇게 진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더 연한 컬러로 퍼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가에 그라데이션이 생겨서 눈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냥 이런 그라데이션 없이 애교살 전체를 쭉 어둡게만 하면 그냥 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얇게 선을 그린 다음에 더 연한 컬러로 밑부분을 퍼트리는 거죠. 이 그라데이션이 생기면 깊이감이 생깁니다. 약간 잭스페로우 같은데. 아니 토시오? 아니야. 예뻐. 항상 사람이 도전을 해야지. 너무 위가 연해 보여서 진한 음영을 앞부분에 그리고 아이라이너 위에 조금 더 딥하게 칠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총알 브러쉬로 퍼트려요. 뷰러. 점막도 한번 채워줄게요. 점막을 채운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스카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컬픽스? 속눈썹 두꺼워져서 너무 좋은데 제가 원래는 마스카라 픽서를 바르고 발라요. 근데 이번 여행에 픽서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픽서의 중요성을 느꼈잖아요. 투명 마스카라나 픽서 꼭 발라주세요. 잘 번지는 분들. 그거 안 바르고 마스카라를 했더니 세상에 메이크업 한 지 한 30분 됐나?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눈밑이 번져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픽서의 중요성을 느껴서 오히려 감사했어. 그래서 이번 여행에 픽서가 없으니까 마스카라를 그냥 안 하려고요. 속눈썹만 붙이려고요. 속눈썹은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붙일 거예요. 이거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따닥따닥 붙이면 눈도 너무 아프고 답답해 보여요. 눈이. 한 2mm 정도 간격 두면서 붙이면 됩니다. 맨 끝에 필리밀리를 눈꼬리 쪽에 붙이고 그다음 깜빡 11mm를 또 붙여요. 그리고 또 필리밀리를 붙여. 필리밀리는 9mm고 그다음에 깜빡은 11mm를 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길이가 다양하게 붙이면 불규칙적인 느낌이 오히려 예뻐요.
그리고 너무 점막 쪽에 붙이면 눈이 진짜 너무 쉽게 피로해져서 점막 쪽에 절대 안 붙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맨 앞쪽에는 깜빡 9mm짜리를. 이게 디자인이 두꺼운 속눈썹이라 마스카라 안 해도 존재감 있고 좋네요. 이렇게 덮치고 마스카라만 안 해도 좀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이거는 천사띠드빔. 좀 밝은 컬러로 콧대를 살린 다음에 작은 브러쉬도 묻혀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눈썹 밑에도 이렇게 하면 눈이 더 깊어 보여요. 아이홀이 더 들어가 보여서. 제가 밖에 나갈 때는 렌즈를 안 끼는데 좀 더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렌즈를 한번 껴봤어요. 커버를 좀 더 해볼까? 그다음에 입술. 이게 예쁘더라고요. 엔트로피의 샹그리아. 이런 컬러거든요. 립 라인을 먼저 그리자. 피부의 리셋. 베이스로 깔기 좋은 베이지 컬러예요. 이 샹그리아 컬러 너무 예쁘다. 그레이 컬러랑 잘 어울려. 그리고 이쪽에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블러셔를 조금 넣을게요. 블러셔를 했다. 머리는 사진 찍을 때는 풀 건데 너무 더워가지고 집게핀을 들고 갈 거예요. 나 머리 좀 봐. 아니 제가 첫비뱅이잖아요. 여기서는 앞머리를 까고 싶어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너무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핫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래서 앞머리를 올릴 건데 짧은 앞머리가 진짜 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헤어밴드를 이번에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섭듀드에서 샀거든요. 여름에는 이런 헤어밴드가 아주 시원하니까 이렇게 귀를 덮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옷은 미리 입었는데 이렇게 민소매 2개를 레이어드 했어요. 이거는 베리씨 거고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샀어요. 머리를 빗어보자. 고데기는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가디건을 벗으니까 선크림을 바르겠어. 이거 메이크 프레거. 제가 발라본 선크림 중에서 제일 매트해요. 아무리 막 이거는 산뜻해요. 이건 끈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바르는 만큼 바르면 진짜 끈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트하게 나왔어요. 제일 매트한 것 같아. 햇빛 때문에 가디건을 입고 다닐 건데 사진 찍을 때를 대비해서 선크림을 발라놔요. 이거 원플러원 많이 하거든요? 진짜 바디 선크림으로 완전 강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선크림 덧바를 때 선스틱 추천해드리면 어딨지? 됐다. 가히. 이거 진짜 매트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선스틱도 매트한 걸 엄청 찾아봤어요. 진짜 몸에 바르는 건 무조건 매트해야 돼.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는데 다 산뜻해요. 끈적이지 않아요. 이래도 진짜 끈적여요. 근데 이거 진짜 매트해요. 이것도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매트해. 매트. 얼굴에 바르기도 좋고 몸에도 바르기 좋고. 이것도 저는 원플런 할 때 샀거든요. 원플런 또 하려나? 그리고 이게 약간 자석이 붙어있나봐요. 이렇게 자동으로 딱 돌아가요. 너무 편해요. 매트한 선스틱으로 이거 너무너무 추천. 선글라스 2개랑 안경을 가져왔거든요. 안경은 이거 어제 썼어. 이거는 치미 치미 안경이에요. 안경도 괜찮다. 근데 이 안경이 속눈썹에 너무 닿아요. 그래서 이 안경 쓰는 날은 절대 속눈썹을 붙이면 안 돼. 뷰러도 하면 안 돼. 속눈썹에 아무것도 안 하고 써야 돼요. 요거는 주라 옵티크라는 성수 빈티지 안경점에서 샀어요. 3만원. 예쁘죠? 이거 딱이다.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레이백. 이것도 예쁘죠? 근데 이거는 브라운이어가지고 오늘은 블랙을 해야겠다. 제가 선글라스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준비 끝!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뉴욕 여자야.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쇼핑하러 나가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뉴욕 사진 보러 인스타로 놀러오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들. 감사합니다.